1. 레고랜드 사태 전말 6,600억 테마파크가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기까지. 강원도가 추진한 레고랜드 사업은 단순한 놀이공원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었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대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중도 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면 관광객 유입과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포장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레고랜드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주변 개발을 포함해 총 투자액은 약 6,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레고의 이름값이 모든 위험을 덮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레고랜드는 2022년 5월 공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당시 강원도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레고랜드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성 평가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투자금 회수와 부채 상환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장 이후 레고랜드 방문객 수는 연간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하면 평일 방문객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놀이공원 자체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규모는 기대보다 작았고 입장료는 비싸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접근성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점부터 레고랜드는 성공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수익성 논란의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레고랜드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도 정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레고랜드는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식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선사유적 박물관, 유적공원, 생활숙박시설 등 주변 부지 개발이 함께 완료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주변 개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산 문제, 일정 지연, 사업성 논란이 겹치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고랜드는 놀이공원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행정적으로는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강원도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였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부지 조성과 주변 개발을 담당하며 사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체 수익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사업을 떠안았습니다. 결국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레고랜드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었습니다. PF 대출은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이 나지 않으면 부채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PF 대출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채권에는 강원도의 지급 보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은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됐습니다. 설마 지자체가 보증을 안 지키겠냐는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 보증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증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사례가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부동산 PF 채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PF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전국 곳곳의 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됐고 미분양 문제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이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저축은행, 건설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PF 익스포저가 큰 금융사들은 유동성 위기가 왔고 회사채 시장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거 금융위기 아니냐는 불안에 휩싸였던 이유입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안정펀드를 조성하고 공사채와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습니다. 레고랜드 하나의 문제가 한국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든 셈입니다. 현재 레고랜드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는 3천억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재정 부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8년 정상화를 목표로 재정 구조 개선과 부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수, 미완성된 주변 개발, 여전히 남아있는 부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단순한 테마파크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공공개발 사업에서 무리한 기대와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A.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 레고랜드 사태의 구조적 책임 분석. 레고랜드 사태가 여기까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나 하나의 기관만을 탓하기엔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책임은 여러 단계에 걸쳐 분산돼 있었고 그 분산된 책임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강원도가 주도한 개발 사업이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 역시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를 6,600억 원까지 키운 것, 수익성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PF 대출 구조를 선택한 것 역시 강원도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연간 200만 명이라는 관광객 수 전망은 현실과 괴리가 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수치는 사업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에 가까웠지 객관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이 거론되는 곳은 강원중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체 수익 기반이나 위험 대응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떠안게 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수익이 늦을 경우 위기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는 계속 확대됐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독립적인 민간 기업이 아니라 사실상 강원도의 연장선에 있는 공공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이 회사를 강원도와 다르지 않다고 봤고 그래서 채권을 믿었습니다. 이 인식이 깨지는 순간 레고랜드 사태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신뢰 붕괴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책임 주체로 거론되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은 여러 차례의 지방선거와 정권 교체를 거치며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이 과정에서 책임의 연속성이 끊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이전 행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은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기보다는 뒤로 미루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 보증 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불신은 시장에서 더 큰 충격을 낳았습니다. 금융권 역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PF 대출 구조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익성 검토보다 보증 주체만 보고 투자한 관행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레고랜드 사태의 책임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리한 사업을 설계한 행정, 위험을 떠안은 공공기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결정 구조, 그리고 이를 안전자산으로 간주한 시장까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 주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레고랜드 사태가 더 큰 문제로 남는 이유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왜 실패했는가 보다 왜 아무도 제때 멈추지 않았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한 번만 사업 규모를 줄였더라면, 누군가 한 번만 수익 전망을 다시 점검했더라면, 누군가 한 번만 보증 구조의 위험을 정면으로 인정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도 공공개발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PF 구조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구조적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현재 진행형 질문입니다. 3. 레고랜드 사태가 남긴 교훈 그리고 다음 레고랜드는 어디에서 터질 수 있는가? 레고랜드 사태는 단순한 실패 사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짚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공공개발 사업에서도 규모는 곧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레고랜드는 처음부터 6,600억 원 규모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고 그에 따라 리스크도 함께 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규모 확장은 있었지만 안전장치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수익 전망이 정책 목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만 명이라는 관광객 수 전망은 정책적 필요에 가까웠습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사업이 성립했고 이 숫자가 있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숫자는 판단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의 경계가 너무 쉽게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었지만 시장에서 바라본 인식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를 사실상 강원도와 동일하게 보았고 그 인식이 채권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시장 인식 사이의 간극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은 어디까지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자체 보증은 법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 간극을 방치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PF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PF 대출은 성공하면 효율적인 구조이지만 실패할 경우 위험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특히 수익이 장기간 지연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PF 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PF 리스크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레고랜드는 어디에서 터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은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복합 리조트, 신도시 개발, 대형 문화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한 복합개발 사업들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산하 공기업이 참여한 사업은 시장에서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착각이 반복된다면 레고랜드 사태와 유사한 위기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금리 환경 변화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금리 상승이 위기를 키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PF 구조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큰 환경이 지속된다면 PF 리스크는 항상 잠재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한 지역의 실패가 전국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문제가 곧 국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옮겨가야 합니다. 공공개발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수익성 검토는 정치적 판단과 분리돼야 합니다. 또한 PF 구조에 대한 시장과 제도의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끝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와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다음 레고랜드는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레고랜드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을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